여러분, 숫자 하나가 때로는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파헤쳐보는 데이터 탐정이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숫자 하나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를 보면 바로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두 학과가 있는데 평균 시험 점수가 정확히 50점으로 똑같아요. 이 숫자만 보면 두 학과 실력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숫자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평균의 착시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용의자가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눈을 속이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비학과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수가 10점에서 20점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 90점, 100점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소수의 학생들이 평균을 저 50점까지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50점은 사실상 이 학과의 학생들 중 거의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숫자였던 거죠. 진짜 하마터면 이 숫자 하나에 속아서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릴 뻔했어요. 아니, 그럼 이런 속임수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데이터 탐정 키트에서 첫 번째 도구를 꺼낼 시간입니다. 바로 평균과 중앙값, 이 두 녀석을 나란히 앉혀놓고 비교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맷집이에요, 맷집. 평균이라는 녀석은 저 멀리 동떨어진 값, 그러니까 이상치가 하나만 있어도 막 시소처럼 크게 휘청거려요. 하지만 중앙값은 어떠냐? 데이터를 쫙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훨씬 듬직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두 숫자의 관계를 보면 데이터의 숨겨진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일종의 암호해독 같아요. 만약 평균이랑 중앙값이 거의 비슷하다? 그럼 데이터가 꽤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예쁜 모양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평균이 중앙값보다 훨씬 크다? 이건 비학과 케이스처럼 소수의 슈퍼스타들이 평균을 오른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평균이 더 작으면 그 반대 상황이겠죠? 자, 이제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몽타주를 제대로 그리려면 직접 얼굴을 봐야겠죠? 이제 데이터가 스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할 시간입니다. 뭘로 하냐고요? 바로 시각화입니다. 우리가 쓸 핵심 수사도구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를 여러 구간으로 착착착 잘라서 각 구간의 데이터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막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몰려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구나 하는 걸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 구간,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의 막대 개수요. 이거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좋은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왜 아닐까요? 이 구간 설정이 참 딜레마거든요. 막대 개수가 너무 적으면 너무 뭉뚱그려서 보여주니까 중요한 패턴을 놓치게 돼요. 반대로 너무 많으면 어떠냐? 이건 또 너무 자잘한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오히려 진짜 큰 그림, 진짜 모양이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데이터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황금 비율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탐정도구 상자에는 히스토그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멋진 장비들이 있죠. 이 밀도 곡선은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다듬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분포를 겹쳐서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이 박스 플롯. 이건 정말 특수 장비 같은 건데요. 딱 한눈에 데이터의 핵심 정보랑 어라? 좀 튀는 녀석이 있네? 하는 이상치까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수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죠. 과연 이 데이터가 믿고 분석을 진행해도 될 만큼 건강한 상태인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통계 분석 방법들이 사실은 한 가지 큰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로 데이터가 예쁜 종 모양,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약속이죠. 근데 만약 이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들게 분석해서 얻은 결과, p-밸류 같은 값들이 전부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려요. 결국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QQ 플롯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 점들이 저 직선 위에 예쁘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오케이, 합격 이렇게 보는 거죠. 오른쪽에 세피로 윌크 검정은 컴퓨터가 딱 숫자로 알려주는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p-value라는 값이 0.05보다 크면 이 정도면 정규 분포라고 봐도 괜찮아 하고 합격 도장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수사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3단계 프레임워크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이 3단계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숫자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둘째, 시각화해서 데이터의 진짜 얼굴, 그 모양을 직접 확인하고, 마지막 셋째, 정규성 검정 같은 공식적인 테스트로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분석을 누구도 함부로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품질 검사 절차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즉 분포를 확인하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내놓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품질 관리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